자, 합병 분할인데요. 이제 합병을 먼저 배워볼게요. 합병. 자, 합병을 보면은 법인이 나와요. 합병 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합병 법인은 우리 상법에서는 존속 법인이라고 해요. 죽지 않는 애야. 존속 법인. 그리고 어떤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는 건데요. 없어지는 법인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피합병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상법에서는 소멸법인이라고 해요. 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쳐져서 합병법인이 존속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신설합병이라고 하고 신설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이 있는 거고, 합병법인의 주주도 있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있을 거예요. 여기 주주, 편의상 A라고 해볼게요. 여기 주주, 편의상 B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합병이라는 건 뭐냐면 인수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M&A가 merger and acquisition이잖아요. 이 merger는 합병인 거고 acquisition은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인수를 하면 100% 인수하면 회계에선 연결 회계를 적용하는 거고, 그렇죠? 일부만 인수하면 지분법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합병의 모습은 돈이 안 드는데, 돈이 안 든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주 B에게 주주 A가 가진 주식, 즉 합병법인의 주식을 주는 형태를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이 되지만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반납을 하고 신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결정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합병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한 주가 있었는데 합병을 하면서 새로 주식을 받게 됐는데 두 주를 받게 됐다. 합병 비율이 1대2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2대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느 법률은 1대2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거는 세법에서는 주는 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 주고 두 주 받아왔다. 아니면 1대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합병 쪽에서는 과세 주체가 세 주체가 있어요. 합병 법인 과세될 수 있고, 또 하나 피합병 법인도 과세될 수 있고, 그리고 주주도 과세되는데 피합병 법인의 주주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주 A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언제냐면 얘가 가진 주식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얘도 1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합병 전에. 그럼 1대1로 합병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10,000원짜리 주식을 주고 두 주를 받아와요. 이쪽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면 주주 A의 부가 주주 B의 부로 이전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공정 합병이라고 불러요. 그건 부당의 계산 부인해서 불공정 합병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별도로 차치하고,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면 상속증여세법이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제가 동영상 강의 올해 한 2달 전에 해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무료 강의 올려놨으니까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 그거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세 당사자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합병은 뭐냐? 다시 생각을 해보면 피합병 법인이 모든 재산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뭐를 받아와요? 합병 법인의 주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을 다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넘기고 주식을 받아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실 합병이라는 용어를 전제하기 전에 부를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죠. 혹시 알아요? 현물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은 일종의 현물출자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고 신주를 받아오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죠? 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현물출자는 뭐라고 배워요? 양도라고 배우죠. 양도. 현물출자는 유상의 양도예요.
내가 주고 주식의 대가를 받아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합병법에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니까 양도손익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발생한다. 그럼 이 양도손익을 어떻게 과세할 건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피합병법인은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사업연도가 있는데 중간에 합병 등기를 하게 되겠죠. 합병 등기를 하면 피합병법인은 합병 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해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은 합병 등기일 이후에는 사업연도가 없어요. 합병 등기일까지 하나의 사업연도가 있겠죠. 우리가 의제사업연도라고 해서 배웠던 거예요. 여기 의제사업연도. 다시 돌아가서 원래 상법에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가 해산하게 되는 거죠. 피합병법은 해산하는 거예요. 상법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해산하면 원래 그 손익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 손익을 뭐로 처리했어요? 청산소득에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주 옛날 세법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청산소득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의제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넣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피합병법인이 가진 양도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건 마지막 의제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양도손익이 왜 발생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도손익이 왜 발생할까? 이런 건데요.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내가 한번 가볍게 그려볼게요. 재산이 딱 하나 있어요. 토지 100. 이해하셨죠? 오로지 토지 100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 100.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토지 100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피합병법인의 내 재산을 넘길 때 땅을 넘길 때 이 땅에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 재산을 다 넘기고 주식을 받아올 텐데 이 주식 받아오는 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오진 않겠죠. 시가대로 주식을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0이에요. 1000. 그럼 여기에서 주식의 가치를 1000치 달라고 하겠지. 일반적으로 그보다 적게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받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주식의 가액과 이 장부가액의 차익이 있겠죠. 그 가액의 차이가 양도손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팔고 이게 사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합병이라는 건 피합병법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없어지고 이걸 주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렇죠? 대신에 소멸되죠? 이걸 주식을 곧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각시켜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저기 주주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도손익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 요 회사는 승계를 할 거 아니에요? 합병법인은. 이 땅을 받아오겠죠? 그럼 땅을 받아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새로 땅을 쓰겠죠? 토지의 가액을.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의 대원칙이 뭐예요? 시가로 승계하는 거죠. 시가로. 시가가 1000이라고 하면 1000으로 이렇게 승계할 거예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사라지고 합병법인의 재무제표에 이 땅이 들어오겠죠. 토지가. 기존에 있는 자산에 더해서. 그리고 합병의 특징이 뭐예요? 현물출자라니까요.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신주.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액면만큼. 이해하셨죠? 만약에 액면이 뭐 극단적으로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해볼게요. 50밖에. 그럼 950의 합병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합병 차익이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세법도 합병 차익을 법조문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합병 차익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병 차익은 이따가 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요.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신주를 발행하니까 이 회사도 자본금대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발초로 처리하겠죠.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익은. 그래서 주발초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주발초는 정상적인 케이스는 얼마가 들어와요? 950 들어오면 정상적인 케이스가 돼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1,000원짜리 주식을 줄 수도 있지만 1,000원어치 말고 2,000원치 줄 수도 있고 아니면 500원치만 줄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1,000원보다 더 줄까요? 덜 줄까요? 현실에서는 더 주겠지. 보통은 사고 싶어 안 달라서 저거지 합병하는 거니까 안 달이 났다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00원치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영업권 2,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하다 보면 호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보다 덜 줄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차이는 손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병을 통한 손익.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합병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겠죠? 아니면 손실이 있겠죠? 그걸 합병 매수 차손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병 법인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합병 매수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결국 생각해 보면 기존의 토지 100원짜리가 얼마로 간 건 똑같아요. 1,000원으로 간 건 똑같은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매수 차익과 차손, 양도손이니까 양도 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900원 안에서 무조건 움직여야 돼 있어요. 900원 안에서. 만약에 한번 볼게요. 얘가 1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잖아요. 합병 대가로 준 게, 저 주식을 준 게 500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양도손익이 400원 생기겠죠? 하지만 얘는 양도 차익이 500원 생기겠죠? 1,000원짜리인데 500원 줬으니까 400원 더하기 500원 하면 900원이 되겠죠? 이 가격 차이 맞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2,000원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양도 손익이 엄청 생겼죠? 1,900원 생겼죠. 그런데 얘는 양도 차손이 생긴 거죠? 1,000원짜리 받고 2,000원짜리 줬으니까 1,000원의 손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쪽에 양도 차익은 1,900원, 매수 차손은 1,000원. 그러면 네팅치면 900원 되겠죠? 그 안에서는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본질은 뭐냐면 1,000원짜리 장부가액이 합병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합병을 계기로 통해서 얼마짜리로 바뀐 거예요? 1,000원짜리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거래가 됐다고 손을 탔다고. 이게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심플하게 100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1,000원에 누구한테 팔아요. 그럼 보통 거래에서 내가 900원 먹고 저쪽에는 1,000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쪽의 손해와 이익이 상계되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당사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야. 양도 손익이 있고 매수 차익이나 매수 차손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 이런 건데요. 내가 카카오라는 회사를 지금 설립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음에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이 카카오로 다시 바뀐 것 뿐이고. 그럼 나는 굉장히 싸게 샀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 주식 굉장히 비싼 걸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나는 합병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자산의 속성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이 회사 주식이지만 이제는 전체 합친 주식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 현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를 받은 거예요? 새로 주식 합병 대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차액, 나의 취득 원가와 새로 받은 그 주식의 가액의 차액, 이걸 우리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얘를 의제 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합병은 지금 세 개의 주체가 발생하게 되고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과세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합병은 이처럼 원래 과세하는 거예요. 과세. 근데 이거 다 세금 내면 사람들이 합병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이연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내지 말고 나중에 내세요 라는 과세 이연 조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적격합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시험엔 말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적격합병 요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차까지 다 공부하는 게 궁극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그 유인물 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합병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기본 사례 있죠. 그래서 매수 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가 만든 사례인데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책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결론은 똑같은데 제가 굳이 이걸 만든 이유는 이게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재무제표가 나와 있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저는 편의상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만 우선 먼저 그려볼게요. 칠판에.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있고 여기에 재무제표를 그려볼게요. 즉 합병 전의 재무제표죠. 시험 문제에서도요. 보통 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안 나와요.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만 나와요. 회계학에서는 둘 다 나오고 재무관리 이런 데서는 둘 다 나오지만 세법은 피합병법인 재무제표만 보통 제시가 돼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 다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토지의 장부가액이 보시는 것처럼 100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있네요. 자본금 100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시가가 400이래요. 그래서 이게 장부가액은 100이지만 시가는 400인 회사인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주식수가 10주입니다. 10주. 지금 이해하시겠죠? 여기도 10주가 있어요. 10주. 그리고 합병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40원이래요. 피합병법인의 1주당 시가도 40원이에요. 합병법인도 400원짜리 회사고 10주 곱하기 40원 하면 400원이 되는 거죠. 피합병법인도 10주 곱하기 40원 하면 400원짜리 회사죠. 그래서 둘 다 400원짜리 회사가 이제 만나는 건데 자 그러면 네 번째 자료를 보니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주 10주를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는 합병 비율이 1대1이란 얘기예요.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 전에 10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10주가 소멸되고 새로 합병법인의 주식 10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합병 후 주가를 줘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1차 시험 이런 데는 다 주는데 2차 시험엔 합병 후 주가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합병 후 주가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가 합병 후 주식의 가치, 주가. 합병 전에 이 회사 합병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500, 부채 100.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가가 400원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 법인의 가치 더하기 피합병 법인의 가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합병 법인은 10주 곱하기 40원이니까 400원짜리 회사잖아. 다 시가로 해야 되겠죠. 시가로. 400원짜리 회사고 합병법인은 기존에 10주가 있었는데 신주 발행하는 게 몇 주예요? 10주죠. 그래서 10주가 되니까 토탈리 20주가 생겼을 테고 이걸 나누면 합병 후에 1주당 주가 역시 4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합병 후에 주가는 40원. 그러면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이 이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얼마짜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400원치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400원치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대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 대가는 두 번째 400원이 되는 겁니다.
대가는 피합병법인이 새로 받은 10주 곱하기 이 합병 후 주가인 40원을 곱해서 400원이 된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4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각자의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회계 처리, 합병 분계만 한번 해보면 오른쪽 피합병법인 볼게요. 피합병법인은 주식이 없어지고, 아니 토지가 없어지고 주식을 받게 된 거죠. 합병 대가로. 그러니까 토지 장부가액 100이 없어지고 주식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400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처분 이익이죠. 300이 생기는 거고, 이 처분 이익은 의제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300의 처분 이익까지 발생하더라. 합병법인은 토지를 얼마로 승계하는 거예요? 시가로 승계하는 거예요. 시가로 400. 그리고 신주 발행을 했겠죠? 10주니까 액면가액이 10원이니까 자본금은 10주 곱하기 10원에서 100원이 됐을 테고, 나머지는 주발초가 생긴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300원이 생긴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합병 대가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시가 그대로 주어진 거죠. 토지의 시가 그대로. 그러니까 매수하는 법인 입장인 합병 법인 입장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게 지금 딱 된 거니까, 매도하는 입장인 피합병 법인에서만 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합병이 잘 안 돼요.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되잖아. 피합병 법인이 먼저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의제배당은 얘기 안 해요. 의제배당은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되잖아. 토지의 장부가액이 100이었는데 합병을 계기를 통해서 저기도 옮겨갔는데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면 이 세금을 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과세 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밑에 답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위에 회계 처리를 한번 봐요. 회계 처리. 피합병 법인의 처분 이익만 좀 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은 영원히 면세하는 거예요? 비과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세금을 내는 주체는 바뀌겠죠. 왜? 피합병 법인은 소멸할 거고 합병 법인이 그 납세금을 승계하듯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면 심플한 거지. 거기 회계 처리만 딱 보는 거. 밑에 답을 볼 생각 하지 말고 심플하게 피합병 법인의 처분이익 300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불산입하면 되죠. 그리고 그걸 동시에 어디다 입금 산입해버리면 돼요. 합병 법인에다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리고 합병 법인에서 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나중에 낼게. 이해하시겠죠? 우선은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피합병 법인이 내야 되는 법인세를 합병 법인으로 옮겨주는 일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당장 못 내니까 나중에 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위 합병이 적격 합병이라고 할 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피합병법인은 그 단순해요. 처분이익 300을 입금 불산입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소멸되는 거니까 유보도 다 필요 없어. 그냥 기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동시에 입금 산입으로 300 그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주발초에 있다고. 주발초에. 300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이거 다 지금 당장 못 내겠죠? 지금 생각해봐요. 이걸 어떻게 당장 내요? 그 지금 과세 나한테 일단 가져왔지만 당장 못 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금을 나중에 낼게 라고 해서 입금 불산입을 얼마 하면 돼요? 300을 하면 되는 거야. 300을.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자산 조정 개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300의 발생 원인이 뭐였어요? 땅값이 100원이었다가 400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감액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토지가 100에서 400으로 올라갔지만 토지의 임의평가를 통한 증액이 있었으니까 감액하면 되겠죠. 대신에 왜 이걸 자산조정 개정이라고 불렀냐면
합병을 하면 지금 회사를 너무 단순하게 해서 그런데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재고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그 밖에 자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싶은 거야. 세무조정 계산서에는 자산조정 계정이라는 이름 하나를 넣고 실제 법인세 신고서 서식에는 자산조정 계정의 세부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기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써놓으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치 RG 파일 있죠? RG 파일. 그처럼 압축해서 자산 조정 계정에 넣어놓고 이제 조정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로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게 합병의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래서 3번까지가 비적격 합병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고요. 4번이 적격 합병이 된다면 이루어지는 세무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1차 시험은 이 정도 나와요. 비적격 합병일 때 양도손익이 얼마니? 300이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 후 주가도 심지어 줘. 계산도 안 해. 요즘 말로 개꿀이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 2차 시험 정도 가면 적격 합병일 때 세무조정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이제 참고로 4번 세무조정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이 우리나라 학원에서는 저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해요. 토지의 증액 금액이 30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을 먼저 입금 불산입을 하고 이해하셨어요? 보통은.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 보니까 입금 산입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 300을 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학원에서.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풀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끼워 맞춘 거야. 그죠? 그냥 끼워 맞춘 거지. 본질은 그게 아니라 저쪽 입금 불산입된 게 우리 입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세 이연시키는 모습입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6번 사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매수 차손익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매수 차손익. 자, 사례 보니까 5와 사례 나머지 사항은 일치하며 자, 이번에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몇 주만 교부했어요? 6주만 교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40원짜리 주식이고 둘 다 40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면 10주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6주만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한 거죠. 저 파는 애들이 지금 안달이 난 거죠. 안달이 난 거야. 아, 나 제발 좀 사줘. 내 시가보다 싸게 할게.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럼 사는 애들은 사면서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매수 차익이 생겼다는 거야. 하지만 장부에 토지를 적을 때는 본질은 장부에 토지를 적을 때는 시가로 적는다라는 거야. 시가로.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 400원으로 적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식을 조금 줬기 때문에 조금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 대가가 낮게 깔리게 된 거고 피합병 법인은 싸게 판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팔더라도 손해가는 아니죠. 회계적으로는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의 차익만이 차익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시겠죠? 페어게임으로 본다면 손해를 봤지만 옛날보다는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득이 난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출발을 해보면 일단 합병 후 주가부터 바뀌는 거예요. 합병 후 주가. 자, 합병 후 주가가 자 보세요. 어차피 회사의 가치는 동일한데 10주가 아니라 이제 몇 주를 준 거예요? 6주만 준 거잖아요. 6주. 그렇죠? 그럼 합병 후 주가는 50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티달루트 된 거지. 그 희석의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진해진 거죠. 주식의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합병 대가는 10주를 다 못 받았잖아. 6주만 받았잖아. 그리고 50원이죠. 그러면 300원이 합병 대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피합병 법인 입장에서는 시가 400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300원밖에 못 받은 거죠. 그렇지만 차익은 있는 거죠. 차익은 200원 있는 거죠. 피합병 법인의 의제사업연대 회계처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회계처리 보시는 것처럼 주식 300원을 받게 된 거죠. 토지 100원, 그리고 처분이익 200원이 생긴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와 동시에 합병법인은 대신에 얼마로 잡아요? 땅은 시가로 잡는다. 시가. 그래서 합병법인은 토지를 400으로 적고, 그래서 합병법인 회계 처리만 보여드리면 토지를 400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공정가치로 적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준 주식의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주식의 가액은 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굳이 해본다면 자본금이라는 건 액면으로 적으니까 6주 곱하기 액면 10원이니까 60원이 될 테고, 나머지는 주발초가 되겠죠. 주발초가 240. 그리고 이 100은요, 합병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이걸 염가 매수 차익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세법에서 어쨌든 매수 차익. 그래서 합병법인의 손익계산서로 보내버리면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케이스는 피합병법원이 300을 다 잡은 거였잖아요. 이번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합병법인이 100 잡고 피합병법인이 200 잡은 거죠. 그러면 요거를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기존에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그죠? 이 토지의 시가 공정가액으로 400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피합병법인에 있었던 것이 합병법인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가려는 거죠. 일부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으로, 일부는 합병법인의 매수 차익으로.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합병 대가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가끔은 여기 올 수도 있죠. 공정가치보다 더 줄 수도 있죠. 급해서 합병법인이 더 주, 애달픈 거지. 절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손익이 엄청 생기고 매수 차손이 생겨서 네팅 되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합병 대가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방금 맨 처음 케이스는 공정가치랑 똑같은 거죠. 매수 차손이 생기지 않고 양도손익만 생겼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갈라서 피합병법인의 손익이 200이고 합병법인의 손익이 100인 상황에서 둘 다 세금 내라 그러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 못 내겠다. 그걸 우리가 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격 합병. 그럼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방금 전에 케이스에서 양도손익은 200이고 얘는 100이잖아요. 100. 그렇죠? 자, 첫 번째 비적격 합병일 때는 세금 어떻게 내느냐. 얘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저 100 있죠. 100. 저 100은 조금 우리 세법에서 완화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설령 비적격 합병이라도 저 매수 차익만큼은 한 번에 과세하는 건 지나치다 라고 해서요. 5년간 균등하게 입금 산입합니다.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비적격 합병은 양도손익은 그대로 과세하되 매수 차익만큼은 5년간 균등하게 입금에 산입합니다. 비적격은.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매수 차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입금 불산입 100을 다 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균등하게 다시 입금 산입하면 되겠죠? 그게 비적격 합병일 때의 세무 조정이에요. 그래서 4번 자료를 우선 보니까 비적격 합병일 때 매수 차익 100을 입금 불산입하는 거죠? 합병법인의 회계 처리가 여기 매수 차익 100이 있으니까 일단 다 지우고, 물론 선생님 80만 원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단 다 지우고 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따구로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입금 불산입 100을 다 잡고 입금 산입을 5년간 균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게 합병 등기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월할 생각하니까 20 다 들어오는 거고, 합병 등기일이 7월 1일이다 라고 하면 10만 입금 산입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적격 합병이에요. 적격 합병. 자,
적격합병이면 얘부터 정리하고 와야 되겠죠? 피합병법인이 마지막 의제사업연도에 세무조정 신고서를 낼 거예요. 그때 이 200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불산입, 기타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입금, 불산입, 기타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걸 그대로 누구에게 다시 입금, 산입 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합병법인에게 입금, 산입 시키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합병법인에게 입금, 산입 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무조정을 보면 피합병법인 처분익, 양도손익 200을 입금, 불산입하고 동시에 무조건 합병법인의 200을 끌고 오는 거야. 입금, 산입.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산 뻥튀기 된 거는 여전히 조정이 필요한 거죠. 자산이 올라갔으니까. 그거라면 뭐가 돼요? 자산 조정 계정이 또 뜬단 말이에요. 입금, 불산입.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회계 처리에 100이 잡혔죠. 이익이, 매수차익이. 그리고 동시에 입금, 산입한 주발초가 200 생긴 거죠. 그리고 자산조정 계정 마이너스 300 하니까 또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로가 된다 이겁니다. 함께 한 거 맞죠? 합병법인의 첫 해 합병 당시에 손익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세법상 손익이. 근데 이제 학원들은 보통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자산조정 계정 300을 먼저 하시고 마이너스 300 하는데 회계 처리가 매수 차익이 100이 붙어 있잖아. 지금 저기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끼워서 200을 입금 산입하면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둘 다 가르쳐줘서 미안해. 그냥 이제 한 번만 할 거야 이거 마지막. 근데 본질은 내가 설명하는 게 맞다 이거야. 본질은. 이해하셔서 이게 넘어와서 입금 불산입된 게 입금 산입하고 나서 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번과 우리가 6번을 본 거고 이제 7번 가볼게요. 다음 사례. 합병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기본 사례에서 매수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자, 매수 차손이 발생한다는 건 누가 급한 거예요? 합병법인이 애달픈 거죠. 아 저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주겠죠 이번엔. 돈도 주고 뭐 주식도 주고 난리도 아니겠지. 엄청 주겠죠. 자 그러면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재무상태표예요. 둘이 똑같지 아까하고. 자 그런데 2번 자료를 보니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200원짜리래요. 이번에는 시가가 400원짜리가 아니라 200원짜리예요. 200원짜리. 시가는 200원짜리. 자, 합병법인의 주식수는 10주, 피합병법인은 5주예요. 그럼 이 회사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40원짜리가 되겠죠. 시가 200원짜리를 5주로 나누면 주당 40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병법인도 역시 40원짜리 주식이 될 거고요. 이해하셨죠? 10주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료 보니까 합병전 합병법인은 40원짜리, 피합병법인도 40원짜리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피합병법인 결국 5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합병법인의 주가하고 합병법인의 주가가 둘 다 40원짜리니까 1대1 합병하면 되는 거죠. 주식의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럼 5주만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1대1 합병이라면. 피합병법인 주주들 5주 가지고 있으니까 신주 발행을 5주 해주면 되는데 4번 자료 보니까 엄마 몇 줄 준 거예요? 10줄 준 거죠? 해자죠. 그냥 많이 준 거지. 그냥 다 준 거지. 다. 이해하시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사고 싶어 안 달라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합병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후 주가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전에 이제 합병법인은 400원짜리 회사였고 피합병법인은 얼마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200원짜리 회사잖아요. 200원짜리. 토지의 시가가 200원이니까. 그리고 주식이 신주가 5주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주를 줬잖아요. 10주. 그렇죠? 희석 효과가 왕창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희석 효과로 인해서 우리 한 주당 가격은 30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대신에 이제 합병 대가로 몇 주를 준 거예요. 몇 주를. 무려 10주를 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주당 30원짜리. 합병 대가로 300원을 준 거죠. 300원.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아까 하고 본다면.
원래 합병 전에 피합병 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의 장부가액은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지의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가액. 이게 합병법인에게 넘어가고 합병법인은 이걸 200원에 가져오면 되는데 돈을 얼마나 준 거예요? 해자죠, 해자. 300을 준 거죠. 대가로. 주식을 300원을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얼마가 생기고 200원이 생기고, 그렇죠? 합병법인은 오히려 손실이 생기는 거죠. 얼마의 손실? 100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계처리를 해보면 거기 가봅니다. 피합병법인은 주식이 300 받은 거고 토지 100 없어지고 처분이익 200 생긴 거예요. 이 처분이익은 의제사업연도에 각사소에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합병법인은 장부상 토지는 시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얼마로 가져오는 거예요? 200으로 가져오는 거죠. 200.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신주 발행 가액은 300이기 때문에 액면은 그대로 100, 주발초 200이 되는 거고 그 차액 매수 차손 100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비적격 합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비적격 합병에서 그 처분이익 200은 그대로 과세가 될 거고 매수 차손이 문제인데, 자, 우리가 매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야. 매수 차익. 매수 차익도 5년간 2월 하여 균등하게 입금 산입했죠. 매수 차손도요, 한 번에 송금 인정 안 해줘요. 5년 동안 균등하게 송금 산입합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5년 동안 균등하게 송금 산입한다. 회계학에서는 이 매수 차손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쓰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얘를 매수 차손이라고 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매수 차손을 5년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권은 세법에서는 함부로 인정하기 싫어요.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그래요. 이런 상황을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조세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 되게 많아요. 피합병법인. 그런데 실물자산은 가격이 좀 뛰었어. 그럼 이걸 합병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장부가액 되게 낮은 게 높은 가격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처분할 때는 취득원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처분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나는 지금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이 있죠? 근데 결손금과 다 칠 수 있잖아. 그럼 세금 안 내고 저기다 넘겨놓고 저기서 비싸게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시프팅이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원래 조세, 회피, 절세 이런 거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머리가 없으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사고만 친다고. 지금 느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매수 차손은 함부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매수 차손을 늘리면 늘릴수록 조세 회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저 매수 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송금 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 차손은 모조리 송금 불산입 해놓고 사업상 가치가 인정되면 5년 동안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앞에 오시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비적격 합병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적격 합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적격 합병. 자, 적격 합병은 로직이 똑같아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전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양도손익을 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에다 그냥 갖다 꽂아버리는 거야. 어디에다가? 우리 합병법인에다가. 그럼 합병법인은 200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합병법인이 자산 뻥튀기 된 거 있을 거 아니야. 자산 뻥튀기 된 건 얼마예요? 100이었죠? 100에서 200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거 자산 조정 개정해주면 똑같다고. 자, 가볼게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처분이익 200을 우선 하고 그리고 합병법인으로 와서 입금 산입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산 뻥튀기 된 100은 자산 조정 개정으로 다시 내려버리면 된다고요. 이처럼 적격 합병이면
비적격합병은 자산을 시가로 다시 산 것으로 보지만 적격합병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과세 이연하고 있으니까.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유보 처분하면 똑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수차손은 손익계산서에 마이너스 100을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또이또이 되는 건 맞죠? 200 입금산입하고 송금산입 100 했으니까 추가로 거기에 매수차손 100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게 적격합병인 경우 자산조정계정 유보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자산을. 혹은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한 걸 처분할 때 입금산입한다 이거예요. 왜? 과세 이연을 해놨잖아. 실제 장부가액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 처분할 때 과세하려면 마이너스 유보된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입금산입으로 얹으면 세법상 처분 이익이 늘어나겠죠? 과거에 이연된 게 한꺼번에 과세가 되겠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세무조정과 손익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합병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그리고 주주로 나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을 다 이전하고 새로 현물 출자하고 그렇죠? 주식을 받아서 그 소멸해서 주주에게 던져주는 거다. 이게 합병인 거고 피합병법인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장부가액과 합병 대가로 받은 그 차익을 양도손익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합병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그렇죠? 원칙적으로 시가로 승계하되 자신이 지급한 합병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와의 차익이 매수 차익이나 차손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매수 차익이든 차손이든 한꺼번에 과세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입금으로 산입하려면 5년간 균등하게 손금도 5년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는데 입금은 무조건 입금 산입하되 손금 쪽 매수 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5년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우리 세법은 이러한 양도손익이나 매수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는 거죠. 결국 양도손익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법조문 자체가 적격합병이 되면. 이해하시겠죠? 이쪽에서는 매수차손익도 제로로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합병 대가와 지금 합병 대가와 장부가액을 일치시켜버리고 승계하는 자산도 뭐로 승계했다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라 보면 모두 꽉 눌러서 제로로 만들어서 그대로 출발점 그대로 가져오는 게 되겠죠? 다만 이때 세무조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 라는 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일반적인 교재는 합병 후 주가가 다 주어지고 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합병 대가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 거고 주식이 어떻게 교부되는 건지까지 제가 사례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차 시험에 가장 쉬운 유형의 계산 문제는요. 회계처리 아예 세무조정 한 번도 안 났어요. 1차 시험에는.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양도손익 얼마냐? 매수차손익 얼마냐? 이거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적격합병이잖아요. 적격합병.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이 1차 시험 객관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계산 문제는 이렇게 양도손익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나오지만 얘도 많이 나와요. 의제배당. 이게 얼마냐? 기존 주식에 취득 원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는 합병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섞어서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안 배우는 건 법조문의 내용 그 자체를 안 배운 거고 또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주식을 다 준 경우를 간정했지만 합병 교부금이라 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혹은 법인세를 대신 내주거나 환급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얹으면 1차 시험용은 충분히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